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댄 에리얼리의 행동경제학 네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관계의 가치를 주제로 돈과 사회규범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댄 에리얼리의 위대한 수업, 관계의 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애인과 함께 데이트를 했다고 상상해보죠.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작별의 키스를 할 타이밍입니다. 다가가서 조용히 말하죠. 자기야, 나 오늘 14만원 썼어. 반응이 어떨까요? 이 정도면 거의 헤어지자는 얘기 아닌가요? 데이트 후에 돈을 언급하는 것은 똑똑한 행동은 아니죠. 마치 14만원을 썼으니까 7만원을 달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처럼 관계에서 돈을 언급하면 관계의 성격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장기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돈을 언급하는 순간 대가를 주고받아야 하는 단기적 관계로 바뀌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내 몫을 이 정도 했으니 이제 당신 차례야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를 세우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옆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터졌는데 혼자서는 교체하기가 좀 힘드네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 그 사람이 5,000원 사례금을 준다면 어떨까요? 도와주는 것과 별개로 도와주고 나서의 마음은 어떨까요? 남을 도와줬다는 뿌듯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5,000원만 남게 됩니다. 그냥 도와줬으면 자기 전에 그래도 오늘은 좋은 일 하나 했어 하면서 뿌듯하게 잠들 수 있겠죠. 이처럼 관계에 돈이 끼어들게 되면 도움의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돈과 사회규범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돈을 함부로 끼워 넣지 마세요. 자칫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 하원 시간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데 가끔 늦게 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이 늦게 올 때마다 10분에 1,000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내야 된다고 공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벌금제를 실시하고 난 뒤 점점 늦게 오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벌금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부모들은 지각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벌금이 도입되자 죄책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낀 어린이집이 벌금 제도를 철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은 훨씬 더 늦게 옵니다. 이젠 늦어도 벌금을 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한번 사라진 죄책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벌금 제도를 도입한 순간 어린이집과 부모는 더 이상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적 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늦으면 돈 좀 내지 하는 생각이 퍼졌고 죄책감이 사라져 마음껏 늦게 되죠. 사회규범은 사람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죠. 하지만 여기에 돈이 개입되면 앞의 사례들처럼 사회규범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을 가치로 환산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습니다. 댄 에리얼리는 한 반도체 회사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반도체 회사의 생산 공장 직원들은 4일 근무하고 4일 쉬는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4일 동안 쉬고 나서 다시 복귀했을 때 기분 좋게 복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죠. 댄 에리얼리는 4개의 그룹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복귀 첫날 목표치도 보상도 없는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복귀 첫날에 반도체 칩 1,300개 이상을 만들면 $30 보너스를 받는 그룹, 세 번째 그룹은 1,300개 이상을 만들면 피자 쿠폰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회사 사장의 이름으로 칭찬 문자를 받게 됩니다. 4일 내내 생산성이 높은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을까요? 목표치와 보상이 없는 그룹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세 그룹은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칭찬 문자였습니다. 피자 쿠폰이 그 다음이었고 $30 그룹은 첫날에는 효과가 좋았지만 둘째 날부터 생산성이 뚝뚝 떨어졌죠. 우리의 사회적 동기와 금전적 동기는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회사는 $30를 지출했지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금전적인 손해를 봤죠. 반면에 칭찬은 항상 효과가 좋습니다. 사장의 이름으로 받은 개인 칭찬 메시지는 칭찬을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일한 영역 안에 속하게 만들죠.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회사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도 심어줍니다. 댄 에리얼리는 마지막으로 친구와의 밥값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친구와 밥을 같이 먹었는데 돈을 어떻게 내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정확하게 반씩 내는 방법이 좋을까요? 아니면 각자 먹은 만큼만 계산해서 내는 방식이 좋을까요? 댄 에리얼리는 둘 다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댄 에리얼리는 신용카드 러시안 룰렛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웨이터에게 여러 개의 카드 중 하나를 골라서 결제하라고 하는 방식이죠. 돈을 내는 사람은 대접했다는 기분을 가질 수 있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은 대접받았다는 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댄 에리얼리는 밥값을 무작위로 내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카드 러시안 룰렛 전략은 종업원 입장에서 좀 곤란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신에 사다리 타기나 제비 뽑기 같은 방식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되겠죠. 돈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해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배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